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해킹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앞서서 이틀간 연일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실 건데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똑같이 71개를 들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또 투자하고 있는 같은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운 앞으로도 정말 제가 팍팍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라인은 또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좀 알아볼 건데, 먼저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해킹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보게 되면 이 스테이크 와이즈와 이 밸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것도 없습니다. 쉽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필드나 타임스퀘어 같은 복합 쇼핑몰 이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스타필드 가게 되면 정말 100개 남짓한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매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매장들이 다 스타필드 건가요? 아니죠. 각각의 스타필드에 따로 입점한 매장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타필드는 쉽게 말해서 밸런서이고 이 안에서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크 와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타필드라 할 수 있는 이 밸런서에 지금 현재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크 와이즈라는 매장을 털었는데 이 매장 안에 있는 이더리움을 해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해커들이 이더리움을 해킹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시장에 갖다가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물량을 팔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가에다가 이제 1,500억 원 정도의 이더리움을 갑자기 내놓은대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급락이 나와주겠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잠재적인 매각 리스크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급락이 나와줬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더리움이 잠깐 반등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때부터 해서 바닥을 짚어준 상황 안에서 대략 한 2% 넘게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반등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70% 해킹당한 이더리움을 70% 회수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됨과 동시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또 다시 떨어지고 있을까요? 단순 패닉셀, 투매와 관련된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하락한 이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자, 어려우시죠? 자, 일단은 지금까지 보셨을 때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또 지지해줄지, 왜 이런 하락들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어디쯤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지지를 해주는지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더리움의 운영 방식은 뭘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스테이킹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자체 보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킹된 암호화폐가 핵심 아닌가요? 스테이킹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보안을 유지를 한대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스테이킹된 암호화폐가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었죠 지금? 스테이킹 해킹,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A라는 은행에다가 5억을 맡겨뒀는데 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이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와준 거예요. 이런 불안감과 공포심리 때문에
현재 회수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이슈화된 게 사실 오늘 새벽부터였던 부분들이라서 사실상 반등을 보이다가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은 뭐다? 바로 대량 매각 리스크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스테이킹에 대한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에 대한 하락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렇죠?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스테이킹 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을 먼저 파악해 보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입니다. 어떻죠? 자, 빠지고 있나요? 안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빠지는 것은 결국 공포감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번 스테이킹 문제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1,500억 원이면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은 맞아요.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 되게 작은 금액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락한 부분들은 공포감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스테이킹 물량은 거의 그대로인 부분들인 만큼 현재 이더리움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포감 때문에 패닉셀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고래들의 단가 구간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나요? 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던 지표죠.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물량을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지표 모두 자세히 보셨을 때 우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래들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하게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이런 고래 단가를 돌파를 했을 때 강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고래 단가를 이탈하는 시점에는 크게 급락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래들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현재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력과 고래들에 대한 움직임,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든 이유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급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600만 원대 다시 올라가려면, 그쵸? 근데 그래도 현재 단기적으로는 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조그만 위로라도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하나같이 목표는 같을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이더리움 빨리 급등하는 거,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또 힘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아자라고 한번 댓글에다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또 응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 어제 제가 세력 단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좀 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거의 맞닿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1%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플러스 1%라는 부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구간의 현재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과 같습니다. 거의 지지 구간에 가까워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맞닿는 구간이라고 해서 현재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이후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차례 이 바닥 구간이 대략 $1,100 구간이었고요. 이 위쪽 구간이 거의 $2,000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100% 넘게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거의 안 움직인 것 같죠? 이 당시 100%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도 돌파하고 나서부터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와줬었고, 지금처럼 한 번에 급락이 한 번 나와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빨간색이 위에 있죠? 이거는 수익 중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고래들의 단가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게 밑으로 한번 좀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흐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구간들을 지지하기보다는 좀 더 이탈했다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안정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비중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구독자방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세력에 대한 흐름들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전략 방법들은 매수를 할 때 되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 있는 글들은 꼭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 조금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좀 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고정 댓글란에 첫 번째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 첫 번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좀 눌러주세요. 제가 웬만한 번거롭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소통방 다 모든 분들이 소통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구독자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코인이든 상관없이 이런 고래들의 흐름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되시는 알트코인들이 있으시면 이더리움 말고도요. 그래서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건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분석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들인데, 지금 이제 Q&A에서 미국 재무부의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수정치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반등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